자, 120회 거 여러분들 한번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한번 먼저 풀어봅시다. 이번에 자, 먼저 120회 거 여러분들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하셔서 처음에 뭐부터 데이터 체크 검사 시작하셔서 이렇게 나옵니다. 에러가 있는 건 더블 클릭해서 없어지면 된다고 그랬죠. 잠깐 내려놓고요. 자, 이렇게 회계는 이렇게 여러분들 하셔서 준비하시게 될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될 거고, 자, 그러시면 먼저 1번 문제 볼게요. 거래처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추가 등록하시오. 이렇게 나오고, 유형은 매출이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매출, 그 다음에 주소는 잘 보세요.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를 생략한다. 직접 입력해도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직접 입력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거래처 등록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등록 들어가셔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래처 등록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거래처 등록, 여기에 들어가시겠죠? 거래처 등록 들어가셔서 여기는 번호 몇 번에, 여기 보시니까 몇 번에 해당된다 그랬습니까? 여기는요 3000번이죠. 여기다가 맨 밑에다가 여러분들 쓰셔서 여기에다가 그딱 할게요. 여기다가 3000번, 여기 플러스 먹힙니다. 엔터 때리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3000번에 놓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입력하실 겁니다. 자, 3000번 놓고 입력하실 거예요. 자, 3000번 입력하시는데 뭐뭐 입력해야 되겠습니까? 80전자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놓고 80전자 3000번에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 80전자 80전자. 자, 그 다음에 엔터 때리시고 여기 뭐라고 그랬죠? 매출이라고 그랬어요. 1번 매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요 503-81-12344. 그 다음에 대표자 명은요 뭐라고 나왔나? 김80. 업태는 뭐가 되겠어? 제조. 종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자제품. 이렇게 치시고요. 주소는 그냥 여러분들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직접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했다는 것만 표현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 여기 주소 여기 이거 눌러서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입력하셔도 괜찮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 끝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끝난 거죠. 이해가 됐죠?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메일 주소가 있다 그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메일 주소가 되면 어디겠죠?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조회 메뉴가 메일 주소가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사용하시고 담당자 이름 나올 거고 메일 주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요거 만약에 메일 주소가 나온다고 하면 조회 등록 13번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13번 여기에 들어가셔서 메일 주소 사용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갔습니까? 자, 됐죠? 여기는 없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자, 됐죠? 자, 그럼 언론들 종료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끝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거래처 등록 다시 한번 3000번 요거 한 거 있죠? 요거 제가 여기에다가 3000번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갔습니까? 문제는 다 알고 있으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입력했다 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거 한 거예요. 요거 우리가 요거 입력하신 거예요. 하지만 제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 요 13번 요거 보시면 여기가 메일 주소가 들어가는 거다. 이해갔습니까? 요 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꼭 입력하셔야 된다. 다른 거 꼭 나올 때 꼭 잊어먹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실 겁니다. 교재 여기 내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다 넣는 거니까 455쪽이라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빨리 찾는 방법을 가르쳐줘 나를. 457페이지에 있네. 여러분 455쪽 내가 이쪽도 앞으로 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여기가 어디가 가겠습니까? 계정 과목 적요 등록이에요. 그렇죠? 계정 과목 적요 등록. 자, 계정 과목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다 번호 아무데나 찍고 814번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814번. 그렇죠? 요 통신비를 어떻게 해요? 요거는 통신비, 경비 나왔고 여기다가 현재 적요에다가 현재 적요 5번에다가 핸드폰 아유 참고했습니다. 핸드폰 요금 현금 납부 이렇게 적고요. 대체 적요 3번에다가 대체 적요 3번에다가 여기다 어떻게 적겠습니까? 3번에다가 뭐예요? 인터넷 요금 미지급이라고 나왔죠? 인터넷 요금 미지급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만약에 내가 오타가 생겼어. 그건 채점하는 게 아니다. 요 5번과 3번을 채점합니다. 웬만하면 틀리지 않으면 뭐 조금 오금 썼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요. 알겠습니까? 입력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신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5번과 6번, 5번하고 요거 3번 요거 입력하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종료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거 거래처 초기월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정기분 재무상표에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와 거래처 초기월이 있어요. 요 두 개는 무조건 불러오기를 꼭 하셔야 된다. 잊어먹지 않도록 하십시오. 요 잉여금과 거래처 초기월은 무조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뭐라 된다? 불러오기를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거래처별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시면 원래 여러분들 여기 외상매출금이 있죠. 요 금액이 맞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잘 들으세요. 미지급 비용 요 금액이 여러분들 여기하고 얼추 맞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재무상태표 수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바로 고쳐도 괜찮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불러오기 하셔라. 이해가십니까? 무조건 불러오기 하셔서 해놓고 하셔라 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 놓고 여러분들 보시면 외상매출금 찍고 요거 좀 빨간색 나왔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게 나왔었어? 여기 데이터 체크에 108번과 260번 있죠? 요 108번이 요게 100, 이거 1800번 아니야? 108번하고 점 밑으로 공 두 개는 세목이에요. 나중에 ERP 배우시면 되지만 세목이야. 그 세부사항입니다. 여기 108번, 262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요게 여러분들 108번 거하고 여기 컨트롤 F 여기 262번 쳐봐. 그럼 바로 일로 들어와져요. 어떻게 치는지 맞죠? 여기다가 108번 쳐봐. 바로 들어가집니다. 숫자 262번 쳐봐. 바로 들어가집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못 찾으면 그렇게 찾아도 되고 컨트롤 F 하고요. 컨트롤 F 하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여기네. 외상 매출금 이렇게 찾아도 괜찮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외상 매출금 단 여기 보세요. 여기 찍고 불러오기는 안 돼요. 여기 찍으면 여길 찍고 불러오기 하시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왼쪽을 찍어 계정 과목을 찍어야 불러오기 하는 거지. 여기 찍고는 불러오기가 안 돼요. 잊어먹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여기에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율 상사 거 얼마? 250만원. 그 다음에 하나 상사는 얼마죠? 390만원. 이렇게 해서 차액이 제로가 나왔어요. 그렇죠? 나왔나?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막 치고 싶은데 안 쳐지잖아. 안 쳐지면 F2번이야. 만약에 하면 F2번 누르고 치시는 거야. 여기는 없지만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주신 거고 또 하나 또 뭐 있습니까? 여기는 미지급 비용이 있었죠. 그렇죠?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비용 아닙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도 요거 들어가서 금호철물 100만원이 아니고 130만원. 그 다음에 청도물산이 200이 아니고 220만원 해서 차액이 밑에가 제로가 나와야 돼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제로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또 다 했으니까 종료하시고 여러분들 데이터 체크 검사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에서 봐봐요. 검사 시작. 깔끔하게 없어졌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진행은요.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끝나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서 자, 다 보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입니까? 문제 2번 거 들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2번 거. 자, 일반 전표예요. 일반 전표 거. 자, 일반 전표 거 보셔서 같이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거. 자, 일반 전표는요,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영업부서에서 3일 유통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자, 보세요.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결제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채를 감소시키려면 요게 무슨 변을 가야 되겠습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부채 감소, 요거 차변이죠. 차변에 부채의 감소를 만들려면 여기 외상매입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차변에 가겠죠? 요걸 결제하는 거니까. 이해가십니까? 그거 모르겠다 하면 보통 예금으로 내가 종금 수수료와 1,000원을 포함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체한 보통 예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내가 외상매입금을 얼마를 지금 갚는 거예요? 외상매입금? 요것은 외상매입금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3일 유통 거 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이제 조금 많이 꼬여요. 3일 유통에 있는 3일 유통에 얼마 있습니까? 원래가 여기 지금 596만 6천 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요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얼마가 된 거예요? 수수료 비용 얼마? 수수료 비용 얼마? 10,000원이, 1,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000원이. 그래서 이거를 보통예금으로 얼마 나간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596만 7천 원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596만 6천 원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그렇죠?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 외상매입금이 되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분개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 전표 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자, 일반 전표 거 들어가서 우리 이거 조금 이쪽으로 할게요.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여기만 하면 되니까 일반 전표 거 들어가셔서 일반 전표 거 조금 이렇게 줄여서 놓겠습니다. 나입자 바로 들어갑니다. 7월 8일 날 들어가셔서 자, 차변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누구 거예요? 3일 유통. 3일 유통 거 얼마입니까? 596만 6천 원. 그 다음에 요거는 차변에 왜 수수료 비용이 들어갈까요? 수수료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무조건 아니면 800번대라고 그랬죠? 800번대 이게 뭘까요? 이게 요거는 외상매입금. 여기 보실까? 외상매입금은 뭐예요? 외상자가 들어온 거, 어음자는 뭐예요? 일반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외상자를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얼마입니까? 1,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뭐 보통예금으로 이체한 거죠?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해서 엔터 얼마? 596만 7천 원입니다. 제가 일부러 엔터를 쳤어요. 위에 거 쫓아와도 시험 문제하고 상관없습니다. 번호만 없으면 괜찮아요. 예, 안 지워도 됩니다. 그 제가 이제 막판에 제가 이런 거 다 가르쳐 줍니다. 이해갔습니까? 내가 엄격해가 진도 나갈 때는 지워요 그랬지만, 알겠습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되는데 요거 채권 채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받을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어렵다 그러면 비용과 수익 계정은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자본도 안 들어가. 자산 부채만 들어가요. 이해갔습니까? 자산 부채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채권 채무 어떻게 다 외워요? 그냥 자산 부채만 해 그냥. 그럼 모르시면 귀찮으시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바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거는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나무에 제품을 수출하고 수취한 받으러움이에요. 자, 여기서 이거 뭐라고 그랬죠? 수취한 받으러움. 받았으니까 수취한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 안 그래요? 자, 수취한 받으러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건 받으러움. 받았던 어음은 무슨 변에 있는 거야? 제품을 매출하고 수취한 거니까 요때는 무슨 변이었었어? 차변에 받을 어음. 그렇죠? 얼마? 대변에 제품 매출 얼마 이렇게 되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굳이 쓴다면 1000만원씩 이렇게 분계가 돼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받았던 어음을 어떻게 해서 파산을 이해해서 어떻게 된 거야? 대손 처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적어주느냐, 여기다가 그럼 바로 모르지만 대변에 요거 대변에 받으럼 요 1000만원이 요것을 자 대손 처리했으니까 먼저 여기 대변에 요게 붙여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걸 먼저 상계 처리해서 요걸 없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받으럼 대손 처리했으니까 돈을 받던 대손 처리했던 요게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 차변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는 대손 상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가.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대손 처리했어. 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이 내가 여러분들 프린트 준 거 있었죠? 회계 1급 거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학계전 액수산표 조회하는 게 적혀 있습니다.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 조회할 때 학계전 액수산표,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할 때 퇴직금의 충당부채. 이해가십니까? 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됩니다. 회계에서는요. 이해가 됐죠? 다시 한번 대손 처리할 때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회계 1급 검정시험 예상 문제 있잖아요. 회계 1급 없었어? 잘했어요. 회계 1급 검정 예상 문제 있잖아. 그죠? 거기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항상 그 두 가지 표시하세요. 다시 한번 대손 처리할 때 무조건 대손 충당금 조회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할 때 퇴직금의 충당부채를 무조건 조회해야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렇게 조회를 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학계전액시산표를 먼저 조회하는 거야. 여기에서는 뭘 조회한다? 학계전액시산표. 그럼 잠깐 조회하려면 이거 빠져야 되겠죠? 학계전액시산표에서 조회하는데 조회할 때 망설이는 게 8월 1일 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원래 원칙은 8월 1일로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왜? 지금 연일이니까 전표니까. 그 시험 볼 때는 무조건 엔터입니다. 12월 말일로 조회해도 무관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엔터에도 치겠습니다. 자, 이래놓고 컨트롤 F 하고 여긴 뭐야? 외상매출금이죠. 그렇죠? 받을어음이죠. 그렇죠? 받을 어음을 치니까 받을어음 나오죠. 지금 받을어음을 찾으는 게 아니고 받을어음의 밑에 있는 충당금을 조회하려고 친 거야. 왜? 대손 충당금은 엄청 많으니까.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받을어음을 찾은 이유가 충당금 밑에 걸 찾기 위해서. 얼마큼 있었습니까? 1000만원 있었죠? 그렇죠? 1000만원 내가 찾고자 할 때 대변에 있었다? 무슨 변에 가는 거야? 차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가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차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대손 충당금 1000만원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야. 원래가. 왜? 충당금 잘 꼴대 충당금 딱 맞았잖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충당금이 만약에 100만원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만원밖에 없었다. 이해갔습니까? 100만원밖에 없었다면 여기는 100만원만 들어가고, 이해갔습니까? 나머지는 단기 비용인 대손 상각비로, 상각비 얼마? 900만원으로 입력하시는 거야. 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
우연치 않게 1,000만 원이 딱 맞아서 대선 충당금하고 그대로 썼지만 만약에 모자르면 대선 충당금만 상대 처리하고 나머지는 당기 비용인 대선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이해가십니까? 또 하나 오버할게요. 여기 볼게요. 요번에는 대선 충당금을 줘야 했더니 1,500만 원 있었어. 오버했단 말이야. 내가 1,000만 원만 쓰면 되는데 그럼 대선 충당금 똑같은 거야. 하지만 모자랄 때는 당기 비용인 대선 상각비로 처리하죠. 왜 대선 상각비냐?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은 일반적인 상관이기 때문에 대선 상각비를 처리해줍니다. 만약에 매출 채권이 아니고 기타 채권일 때는 미수금이나 대여금이 나왔다. 대선 처리한다. 기타의 대선 상각비로 처리해줍니다. 알겠습니까?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은 차이가 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또 대선 충당금 그대로 다 분개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대로 여긴 다 충당금 똑같이 할게요. 여기 충당금 그대로 1,000만 원 나왔으니까 그렇죠? 1,000만 원 그대로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전표 들어가셔서 일반전표 더 이상 안 내려가네. 날짜는 몇 월 며칠? 8월 1일 이렇게 치시고요. 자,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먼저 대변부터 원래 적는 게 정상이죠. 대변에 바드럼이죠. 바드럼. 그렇죠? 110번 거 바드럼 누구 거? 나무. 나무 거 맞죠? 자, 나무 거 들어가셔서 얼마짜리? 1,000만 원짜리인데 차변을 찾았더니 대손 충당금을 찾았어. 바드럼 거 찍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바드럼 찍고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충당금이 나온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거 9월 30일 날 영업팀의 판매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출장 후 정산 내역이다. 당초 출장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이 50만 원이며 50만 원. 그래서 그 부족액은 15만 원으로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했대요. 9월 1일 여기 볼까요? 여기 정말 힌트를 준 거예요. 뭐라고 적혔습니까? 당초 9월 1일이라고 나와 있죠? 9월 1일 한번 들어가셔서 일반 전표를 조회해 보세요. 자, 일반 전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9월 1일 들어가 볼게요. 9월 1일 들어가니까 가지급금이 무슨 변에 있습니까? 차변에 있었죠? 가지급금 차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차변에 있으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차변에 있다. 무슨 변을 보내는 거야? 대변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급금이 얼마? 50만 원을 그대로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결산일 때는 뭐 미경감은 경감은 이렇게 되지만 기준거래는 다 액면 다 갖고 가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거의 다. 그래서 50만 원 가지급금은 대변에 가는 거야. 날짜는 어느 날짜? 9월 30이죠? 9월 30일 먼저 막 들어가는 거야. 가지급금 대변에. 가지급금. 누구 거야 가지급금? 아까 나왔을 때 8월 1일 날, 9월 1일 날 들어갔더니 누구예요? 다시 한번 9월 1일 날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네? 9월 30일 들어가면 되죠. 뭐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면 많은 거야. 알겠습니까? 있으면 들어가는데 가지급금이 지금 거래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9월 30일 날 대변에 가지급금 얼마죠? 가지급금 50만 원이죠. 그렇죠? 50만 원을 했는데 여비교통비로 이렇게 보시면 여비교통비 얼마 적었어? 교통비 35만 원, 식대 12만 원, 숙박비 18만 원이야. 그렇죠? 출장 갈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해 줍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해 줘요.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출장 가서 항상 연회가 있어. 접대한 거. 접대비만큼은 접대비 일종은 기업 업무 추진비는 항상 별도로 분개합니다. 출장 갈 때는 다 여러분들 다 가지급금 말하자면 출장 갈 때 여비교통비로 처리해 줍니다. 밥을 먹던 택시비를 하던 호텔비를 들어갔던 뭐 버스를 타던 소주 한잔 먹던 알겠습니까? 저 들어간 것은 다 여비교통비인데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에 관련된 것만 연회다. 그래서 연회 금액 계정 과목이 4가지가 있어. 항상 포함이 안 되는 거 세금 과목이니까.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그 다음 기업 업무 추진비. 근데 마지막 유동성 장기 부채.
이 네 가지는 어느 쪽에도 어떤 데에도 절대 포함해서는 안 될 개정 과목이야. 그런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개정 과목 4개만 나왔다. 4개 개정 과목이 나왔다. 항상 포함시키면 안 돼. 항상 별도입니다. 그 네 가지 한번 다시 한번 뭐라고? 세금과 공과, 차량 유지비, 기업 업무 추진비, 유동성 장기 부채. 요 네 가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가지급금 그대로다가 대변 놓고 차변에 이건 다 뭡니까? 차변에 여비로 얼마 써갔다는 얘기야. 여비교통비로 몇 번째 적는 거? 영업팀이니까 800번째 적는 거죠. 여비교통비로 총 쓴 게 얼마예요? 15만원이 부족했다고 그랬죠. 그럼 요거 다 35만원 플러스 12만원 플러스 18만원 더해봐. 65만원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제 올려도 되죠? 더 이상 내가 올릴 수가 없어.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됐죠. 자, 65만원 됐죠? 자, 이래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머지는요.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다고 그랬죠? 아, 그래서 대변에 현금 얼마? 1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원래 가지급금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없어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못 들어간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거 10월 2일 날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 대가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죠. 자, 한번 여러분들 한 오래간만에 자본화 대상 자산. 자본화 대상 자산은 뭐 있다고 그랬죠? 재고 자산 플러스 투자 자산 플러스 유형 자산 플러스 무형 자산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요 네 가지 자산, 요 네 가지 자산을 절대 매입할 때, 매입하고 구입 시, 모든 재비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운임, 운반비죠. 그 다음에 관세, 그 다음에 통관료, 그 다음에 시운전비, 그 다음에 철거비, 그 다음에 수수료. 이런 것들은 다 모든 재비용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는 무조건 다 포함이에요. 이해갔습니까? 무조건 다 포함이야. 모든 재비용은 포함하여 분기한다. 포함하여 분기하는 거야. 단, 뭐가 제외라고 그랬죠? 단. 예, 그렇죠. 세금과 공과 제외. 그 다음에 또 무슨 제외 있죠? 또 뭐 있죠? 하나 더? 유형자산 구입할 때. 유형자산 구입 시. 구입할 때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별도 분기한다. 이해가십니까? 유형자산 구입할 때 유가증권이야. 유가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기 보유 증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거긴 주어져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항상 요 유가증권이 말할게요. 여기 보세요. 유가증권 차량을 구입하면서 유가증권 300만원짜리 구입하면 100만원짜리 구입했다고 하자. 100만원짜리 유가증권을 구입했는데 공시지가가 70만원이야. 그러면 공정가치만 유가증권, 나머지 30만원은 그 해당 자산, 차량이면 차량, 비품이면 비품, 건물이면 건물, 기계면 기계에다가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전치금액 100만원 중에서 공시지가가 매도 가능 증권이 70만원은 공정가치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70만원만 빠지고 나머지 30만원은 그 해당 자산, 유형자산에 포함해서 분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야. 세금과 공과는 뭐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재산세, 지겹죠?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변경 등기세, 수입 인치세, 가산세.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저기 상공에서 회비죠. 그렇죠? 상공 회의소 회비, 그 다음에 법정 단체 회비, 협회비,
협회비.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여러분들 과태료. 요 과태료가 벌금이죠. 그 다음에 뭐 있겠습니까? 마지막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이렇게. 아유, 개판이네.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요거는 제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제가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는 요건 좀 조금 유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먼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내가 토지를 취득하면서 내가 내 회사 주식을 항상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도 뭐냐?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주식 발행 시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 항상 액면 금액으로 발행합니다. 액면 금액으로 발행해요. 내가 이것만 붕괴하고 넘어가질 않아요. 알겠습니까? 주식 발행할 때는요, 무조건 대변에 액면 금액으로.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느냐? 사채를 발행해도 항상 대변에 사채 액면 금액으로 발행합니다. 요 두 개만 액면 금액이야. 사채, 자본금 요 두 개만 액면 발행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나머지 주식과 사채 빼놓고는 다 취득금액, 액면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 두 개만 자본금과 사채로 붕괴하는 것만 액면가, 나머지는 다 액면가 칼로 파버려 취득금액, 장부금액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여기는 내가 토지를 취득하면서 내가 내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사 주식을 발행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액면가 발행하는 건 요건 무슨 얘기냐? 당신의 땅을 내가 내 주식 얼마짜리입니까? 합치니까 얼마야? 10만 주 곱하기 5천원 계산하니까 5억이에요? 5억이에요? 5억짜리에 당신 그 토지 내 주식 5억 줄게. 내가 5억 말하자면 몇 주 주는 거야? 10만 주 줄게. 5천원짜리. 나하고 토지하고 바꾸자, 교환하자 이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 주식을 주는 거니까 내 회사에 자본금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붕괴가 된 게 차변에 뭐가 되겠어요?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붕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짜 몇 월 며칠? 10월 2일인가요? 10월 2일 들어가서 들어온 건 차변의 토지죠? 토지가 얼마짜리가 들어온 거죠? 5억짜리. 들어와서 대변에 내가 뭘 발행했습니까? 자본금으로 발행한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5억으로. 요게 붕괴가 끝난 거예요. 내 주식으로 대체한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거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11월 13일 거 보시면 상설의 외상매입금 50만원 중에서 5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은 어음으로 발행하고, 그렇죠? 잔액은 보통 이체했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요 11월 13일날 이거 일반적인 상거래 금액이니까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 4번 문제는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 금액이죠. 그래서 상거래 붕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왔을 때 외상매입금을 내가 지급하기 위해서 뭘 발행한 겁니까? 400만원의 어음을 발행한 거니까 요게 무슨 어음이에요? 지급어음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뭘로 지급했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그렇죠? 뭘 지급하기 위해서? 예, 외상매입금. 누구 거? 창설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해갔습니까? 그럼 말은 다 끝났죠? 날짜 몇 월 며칠? 11월 13일. 자, 차변의 외상매입금 251번 창설입니다. 창설 들어가시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지급어음이 되겠죠. 지급어음 누구 거예요? 요것도 창설 거죠. 창설 거 107번 그대로 가시고 얼마? 400만원하고 나머지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나간 거죠. 그렇죠?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쳐서 100만원 나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자, 하나 예를 들을게요. 내가 창설에 외상매입금 500만원 중에서 400만원만 어음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하면 끝났어. 그럼 분계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400만원, 대변에 지급어음 400만원으로 끝나는 거야. 내가 1000만원, 1억 중에서 부분적으로 갚아버린 거야. 그 남는 건 어떻게, 뭘 남아 갚지라는데 갖고 있어야지 외상매입금. 이해갔습니까? 괜히 오고 외상매입금 내가 이거 만약에 이게 700만원 했다 보자. 700만원짜리 했는데 이렇게 지급어음하고 보통예금만 지급했어. 그러면 이거 똑같이 500으로 분개해주는 거야. 외상매입금도. 700 분개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외상매입금 이만큼 중에서 갚은 것만 외상매입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번 꼬이면 그렇게 분개해준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시험 문제 내니까 나오는 것이고, 이건 뭐 절대적입니다. 나오는 건. 6번 요거 볼게요. 이거 절대적이라고. 자, 먼저 요거는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원천징수세 여기 뭐라고 써요? 선납세금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죠? 근데 이렇게 얼마나 좋아. 근데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원천징수세 두 가지가 있다. 몇 가지? 두 가지. 간단히 얘기합니다. 첫 번째,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 후 세금. 두 번째, 수익 발생 후 세금. 이겁니다. 비용 발생 후 세금. 됐어요? 너무 간단히 얘기합니다. 기출문제 때. 자, 그러면 비용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 뭐야? 비용 계정이 뭐 있어요? 급여, 퇴직급여, 이자 비용, 여러 가지 수수료 비용 많잖아. 모든 비용이야. 그렇죠? 요 비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자 비용, 그 다음에 급여, 예? 제일 많이 드는 거 퇴직급여. 됐습니까? 또 뭐 있어요? 착급,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발생 후 세금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생 후 세금은 다 뭐예요? 예수금이에요. 예수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요게 다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좀 빡빡해서 내가 요걸 조금 떨어뜨린 거야. 이렇게 해줄까? 그럼 수익이 발생할 때는 뭐 있겠습니까? 수익이 발생할 때는 이자 수익,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배당금 수익, 수수료 수익 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자 수익은 여러분들 정기예금, 정기적금 왜 안 적어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야.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넣음으로써 이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자 수익이 발생하니까 이자 수익 때문에 선납세금이라는 것이 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말을 더듬어. 그래서 요거 보시게 되면 요것은 선납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계정이야? 자산 계정이고, 예수금은요, 굳이 얘기하자면 요거 부채 계정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요거는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선납세금은 정해져 있어. 선납세금은 요거 말고도 정해져 있어. 뭐냐? 법인세 중간연합액. 법인세 중간연합액. 됐습니까? 요것도 같이 써 있습니다. 알겠죠? 요것도 하나 꺼내서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도 마찬가지지만 요 법인세 관련된 수익, 모든 것도 비용도 선납세금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건 여기다 이렇게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 됐죠? 이 원천징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 요거 있죠? 예수금. 요 예수금이 여러분들 지금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 월급이 나가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거, 그게 다 예수금이야. 이해갔습니까?
알겠죠? 요거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는 뭐야? 요거 강사료가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알바생들, 일용직들을 잡급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해가 됐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뭡니까? 정기예금이 됐단 말이야. 그렇죠? 정기예금이 어떻게 된 거야? 만기가 된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내가 정기예금을 매달 지급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차변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거 들어가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겠죠? 근데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만기가 됐어. 차변에 있던 거 무슨 변에 가서 없어져? 대변에 가서 상계처리해서 없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분계해 준다면 대변에, 그렇죠? 대변에 뭐부터? 정기예금. 그렇죠? 정기예금 얼마예요? 정기예금이 3천만 원. 요거 써주고. 그렇죠? 차변에는 그 대신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차변에는 차감한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계산해줘야지. 이거 나온 거 차감 수령액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뭘로 수령했어? 보통예금계좌 입금됐다는 얘기죠. 그럼 보통예금으로. 보통예금 얼마? 31 015 2빵빵 나왔나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 선납세금 나왔다 그랬죠? 세금이 이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원천징수세 나왔죠? 여기가 선납세금. 선납세금 얼마? 18만. 원래 이거 적는 게 아니고 대변에 뭐부터 적어 원래? 그렇죠. 이자 수익이 먼저 발생이 된 거잖아. 이자 수익이 얼마 발생된 거야? 120만 원 발생된 거야. 거기에 대한 세금이 요거 선납세금이다. 선납세금이 얼마죠? 184 800 이렇게 되시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분계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분계가 정확하게 해서 3,120만 원 떨어지나요? 그렇죠? 차변 대변 합쳐서.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분계 주시는 거야. 자, 그래서 6번 모임도 12월 19일 거. 자, 대변부터 뭐가 되겠습니까? 먼저 정기예금 아니면 정기적금. 정기예금 들어가 3천만 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또 발생했죠?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무조건 대변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얼마? 12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선납세금 얼마가 되겠죠? 184 800.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인가요? 보통예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3,100 15,200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다 끝나셨어요. 다 끝나시고 나서 데이터 체크 검사 시작해 볼게요. 데이터 체크 검사 시작 해버리니까, 자, 아까하고 똑같이 나왔죠? 만약에 내가 분계하면서 차변대변 금액이 달리 나오죠? 그럼 이게 바로 떠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일반 전표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전표 거 들어가겠습니다.